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요 뽕나무에 얽혀있는 고사성어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고사성어는 바로 신상구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요거 사람 이름 아니죠. 사람 이름 아니고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 신상구라고 하는 고사성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 또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속담 중에 임도 보고 뽕도 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 보고 뽕도 딴다는 속담에 얽혀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뽕나무와 관련하여 고사성어가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 신상구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바로 뽕나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요 신상구라고 하는 고사성어는 뽕나무와 거북이에 신중하지 못한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자나깨나 말조심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에 얽힌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바닷가 마을에 효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오랜 병환으로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자 효자는 용하다는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온갖 좋은 약을 구해드렸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천년 묵은 거북이를 구워 먹으면은 병이 나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효자는 거북이를 찾아 나서게 되고 며칠 만에 마침내 1000년 정도 묵은 거대한 거북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트로 올라온 거북이를 힘겹게 붙잡은 아들은 그 크고 무거운 거북이를 지게에 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커다란 뽕나무 그늘에서 잠깐 쉬면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잠든 사이에 어렴풋이 잠결에 효자는 뽕나무와 거북이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거북이가 느긋하고 거만하게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렇게 수고를 해도 소용이 없을 거를 나는 힘이 강하고 나이 많은 영험한 거북인데 자네가 나를 솥에 집어넣고 100년 동안 물에 끓인다고 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네 하면서 거북이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서 거북이의 말을 듣고 있던 뽕나무가 가당치 않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게 거북이, 너무 큰 소리 치지 말게. 자네가 아무리 신기한 거북이라도 나 뽕나무 장작으로 불을 피워 구우면은 당장 죽고 말 걸세. 잠에서 깬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거북이를 가마솥에 집어넣고 푹 구웠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아무리 구워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은 뽕나무 그늘에서 들었던 뽕나무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효자는 얼른 도끼를 들고 나와서 뽕나무를 잘라서 장작으로 만들어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뽕나무 불이 다 차 거북이는 이내 금방 죽고 말았습니다. 거북이의 고운 물을 먹은 아버지는 씻은 듯이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자기의 영험한 힘을 자랑하지 않았다면 뽕나무의 쓸데없는 참견을 받아 죽지 않았을 것이고, 뽕나무도 또한 괜히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더라면 도끼로 배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괜한 말을 하다가 거북이도 죽게 되고 뽕나무도
배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늘 말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을 하고 나서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나깨나 말조심을 하라는 경고인 셈입니다. 뽕나무에 얽혀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도 보고 뽕도 딴다는 속담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도 보고 뽕도 따고와 비슷한 속담으로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리고 꼭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돈도 죽고 라는 비슷한 뜻의 속담들이 우리나라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요 임도 보고 뽕도 딴다는 속담에는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수였던 두사충, 요 두사충과 관련된 로맨틱한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사충이라고 하는 사람은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에서 파견된 장수로서 풍수지리에 능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두사충은 명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두 아들과 함께 조선에 귀화해서 지금의 대구 지역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 두사충은 조선의 백성들이 비단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뽕나무를 많이 심고 누에치기를 장려했다고 합니다. 이 두사충이 정착했던 곳은 지금의 대구의 중구 계산동 부근인데 이곳은 지금까지도 뽕나무 골목으로 불릴 정도로 뽕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사충이 누이에게 줄 뽕잎을 따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뽕잎을 따던 중 우연히 옆집에 살던 아름다운 과부를 담장너머로 보게 되었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사충은 매일 뽕나무에 올라가 뽕잎을 따는 척 하면서 그 과부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늙음하게 상사병에 든 아버지를 지켜보던 두 아들이 이웃집 과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었고 결국 두사충의 사랑은 결실을 맺어 그 과부와 혼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뽕나무에 올라가 뽕잎도 따고 사랑하는 이민 옆집 가부도 만났다는 의미로 임도 보고 뽕도 딴다는 속담이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도 보고 뽕도 딴다는 속담은 단순히 뽕잎과 오디를 동시에 얻는다는 실용적인 의미를 넘어서 한 가지 행동으로 사랑까지 얻는 두사충의 로맨틱한 일화와 연결되어 더 풍성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